안녕하세요. 월세와 월 배당받는 투자 이야기 월투 부부입니다. 이번 영상은 꼬마 빌딩 짓고 2년 만에 땅값만 5억 상승하게 된 이야기인데요. 땅을 어떻게 샀는지 그리고 땅을 잘 사는 방법 4가지 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실제 매매 계약서인데요. 개인정보는 모두 가렸지만 2018년 2월에 월투 부부가 실제 계약했던 매매 계약서입니다. 단층짜리 오래된 주택을 매입한 건데요. 대지 면적이 174제곱미터, 약 52.73평입니다. 매매가는 7억 4천만 원이고요. 이 금액을 52.73평으로 나누면 평당가가 약 1,403만 원이 됩니다. 대략 평당 1,400만 원의 땅을 매입하게 된 것이죠. 서울 역세권에 이 정도 땅값으로 건축하기 좋은 땅을 매입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1년 동안 땅을 알아보면서 계약이 몇 번 불발되기도 했지만 사정이 있었던 매도인의 물건을 싸게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화면은 2020년 실거래가인데요. 월투 부부가 매입한 인근에 조건이 거의 비슷한 땅의 실거래가를 확인해 봤습니다. 2020년 2월에 계약된 실거래가를 보면 평당 약 2,058만원, 4월에 계약된 실거래가는 평당 약 2,190만원, 같은 달 4월에 계약된 실거래가는 평당 약 2,448만원입니다. 평당 1,403만원에 매입한 땅이 땅값만 평당 655만원에서 1,045만원이 상승한 겁니다. 2월에 거래된 실거래가와 비교하면 3억 4,538만 원이 상승했고 4월에 가장 높게 거래된 실거래가와 비교하면 무려 5억 5,102만 원이 올랐습니다. 2년 만에 땅값이 적게는 3억 4천만 원에서 5억 5천만 원까지 오르게 된 것이죠. 지난번 꼬마 빌딩 신축 시 얼마가 필요할까라는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서울의 땅값과 공사비는 해가 갈수록 오르고 있는데요. 시세 변화를 직접 확인해 보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서울에서 자기 자본 5억에서 10억 정도를 가지고 주거용 꼬마 빌딩을 신축하려면 어떤 땅을 알아보면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월투 부부는 서울 저평가된 땅 뉴타운 해제 지역에 관심을 갖고 알아봤는데요. 서울에서 뉴타운 지구로 지정된 곳은 총 26개입니다. 뉴타운 지구는 아무래도 정비가 되지 않아서 주변 환경이 열악한데요. 자칫 이런 곳들을 외면할 수 있지만 주식 투자할 때도 싸게 사야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죠. 수익형 부동산도 땅을 싸게 사야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반짝반짝한 곳보다 앞으로 개발된 후에 천지개벽을 이룰 곳을 찾는다면 더 높은 땅값 상승을 노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월투 부부는 뉴타운 해제 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26개 뉴타운 지구 중에서 해제된 구역이 이문 휘경 뉴타운, 장위 뉴타운, 광화 뉴타운, 신길 뉴타운, 수색 증산 뉴타운, 기름 뉴타운, 미아 뉴타운, 영등포 뉴타운 이렇게 8개 뉴타운에서 해제 구역이 나왔습니다. 해제가 된 구역은 새로 신축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제 후부터 다세대 빌라나 다가구, 원룸 건물을 이곳저곳에서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제된 직후에 땅값 시세가 제각각인 경우가 많은데 이때 저렴하게 땅을 선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이 기사는 장위 뉴타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서울시가 15구역을 직권 해제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15구역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1심 판결 후에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 구역에서는 소송 전이나 다시 정비 사업을 재추진하는 경우도 있어서 땅을 알아볼 때 꼭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월투 부부는 해제된 구역 중 어떤 구역에 관심을 갖고 알아봤는지 말씀드리면요. 먼저 이문 휘경 뉴타운은 이문 2구역만 해제되었습니다. 이 구역은 1호선 신이문역에 인접해 있고 주변에 한국외대, 한국예술종합학교, 경희대가 있어서 임대 수요가 좋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월투 부부가 2017년 당시 알아볼 때 평당 1,600만원대 매물들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매물이 2,300만원 이상 될 정도로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주변에 정비사업 추진 중인 이문 1구역, 3-1구역, 4구역이 새 아파트로 모두 지어지면 열악했던 이전 환경과 달리 깨끗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현재 이문 2구역에는 수년 전부터 주거용 꼬마 빌딩 건물이 여러 곳 준공이 되었고요. 시간이 갈수록 좋아지는 주변 환경에 맞춰 땅값 역시 상승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땅을 잘 사는 방법 첫 번째 팁을 소개해드리면 쓰러져가는 노후주택을 찾아라입니다.
쓰러져가는 노후주택일수록 건물값은 하나도 없고 온전히 땅값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인데요. 또 3, 4층 노후주택보다는 단층이 유리합니다. 건물이 높을수록 아무래도 매도인 입장에서는 건물값을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할 거고요. 그리고 철거 비용에도 차이가 나는데요. 어차피 건물을 철거할 건데 층수가 높고 연면적이 크면 그만큼 철거 비용도 늘어나게 됩니다. 가능하다면 단층으로 된 노후주택을 매입하는 게 여러 면에서 장점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장인 뉴타운인데요. 장인 뉴타운은 8, 9, 11, 12, 13, 15구역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서울 최대 규모의 장인 뉴타운은 여러 구역이 해제되면서 반쪽짜리 개발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고요. 2014년에 12, 13구역이 가장 먼저 해제되었고 8, 9, 11구역도 2017년에 해제되었습니다. 15구역은 2018년에 서울시 직권 해제가 되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서울시와 소송 중에 있습니다. 월트 부부는 가장 먼저 해제가 되었던 12, 13구역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12, 13구역 인근에 경전철 동북선 개발 계획이 있어서 교통편도 좋아질 예정이었고 북서울 꿈의 숲이 있어서 쾌적한 환경을 갖춘 입지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경전철 개발 상황은 2020년 7월에 착공이 시작되었고요. 25년 말 완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사가 늦어지더라도 착공을 시작했기 때문에 향후 교통이 분명히 좋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12, 13구역은 도시 경관 개선 사업과 도시 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구역들은 신축 빌라가 많이 지어져서 다시 정비 사업이 재추진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지역을 선점해서 임대용 꼬마 빌딩을 신축한다면 향후 발전되는 지역의 땅값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구역처럼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정비사업 재추진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구역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안으로 이런 지역 인근 주변을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잘 사는 방법 두 번째 팁을 소개해드리면 뉴타운 인근 주변 땅을 알아보자입니다. 사업 자체가 어떻게 될지 불분명한 지역을 선택하는 것보다 거주 환경이 같이 좋아질 수 있는 주변 땅을 알아보자는 얘긴데요. 월트 부부는 11구역과 15구역에 인접해 있는 남쪽 땅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돌고지역과 상월곡역에 인접한 땅을 알아봤는데요. 관심지역 A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근처라서 학생과 직장인 임대 수요를 노릴 수 있고 관심지역 B는 역에서 가까운 초역세권 위주로 직장인 임대 수요를 예상했던 지역입니다. 추후 장인 뉴타운이 완성되면 주변 환경과 지역 이미지가 좋아져서 수혜를 같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고요. 이런 식으로 꼭 뉴타운이 아니더라도 주변 환경이 좋아져서 땅값이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입지를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화 뉴타운은 1, 2, 4, 7, 8구역이 해제되었습니다. 방화 뉴타운은 김포공항과 마곡지구 사이에 있고 마곡 신도시의 반경이 확대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그리고 마곡지구와 김포공항 인근에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임대 수요가 풍부할 지역으로 판단했습니다. 현재 해제된 구역들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최근 이 구역은 주민 동의율 87%를 받아서 강서구청에 재지정을 위한 서류를 제출한 상태고요. 7구역과 8구역은 주택지역조합 아파트를 추진 중입니다. 1구역은 신축 건물들이 하나씩 들어서고 있고요. 재추진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신축 건물이 늘어나서 사업이 재지정될 확률은 없어 보입니다. 만약 인근 3구역과 2구역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 1구역은 주택으로 구성된 희소성 있는 블럭이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했었고요. 여기에서 땅을 잘 사는 방법 세 번째 팁을 소개해드리면 개발 호재가 살아있는 입지를 찾아라입니다. 방화 뉴타운 인근에 있는 김포공항은 개발 호재가 아주 많은데요. 김포공항 퍼블릭 골프장과 국립항공박물관은 이미 오픈을 해서 각각 골프장 영업과 박물관 개관 중에 있고요. 현재 대곡 소사선이 공사 중입니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김포공항역은 5호선과 9호선, 공항철도, 김포골드라인, 대곡 소사선까지 이렇게 5개 노선을 환승할 수 있게 됩니다. 노선이 늘어난다는 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 되는 것이고 그 주변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김포공항 제2여객터미널과 대형 시외버스 터미널이 복합 환승센터로 들어설 예정인데요. 이 개발 호재들이 모두 실현된다면 방화 뉴타운 지구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교통이 편리해지고 사람이 몰리는 훌륭한 입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개발 호재가 살아있는 입지를 잘 찾는다면 땅값 상승은 물론이고 임대사업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월투 부부는 신길 뉴타운과 수색 증산 뉴타운도 알아봤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앞서 소개해드린 3개 뉴타운 지구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땅을 잘 사는 방법 한 가지 팁을 더 소개해드리면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역세권으로 역에서 10분 이내 땅을 찾아야 합니다. 지도에서는 반경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실제 걸어서 10분 이내 위치인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5분 이내 위치면 더욱 좋겠지만 적어도 10분을 넘기지 않아야 임대를 맞추기가 원활해지기 때문에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결론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핵심은 서울 저평가된 땅, 뉴타운 해제 지역을 노려라입니다. 26개 뉴타운 지구 중에서 지정 해제된 구역이 이문, 희경, 장위, 신길, 방화, 수색, 증산, 영등포, 기름, 미아 이렇게 8개 지구에서 나왔으니 참고할 수 있고요. 땅을 잘 사는 방법으로 제시한 4가지 팁은 첫 번째, 쓰러져가는 노후주택을 찾아라. 두 번째, 뉴타운 인근 주변 땅을 알아보자. 세 번째, 개발 호재가 살아있는 입지를 찾아라. 네 번째, 역에서 도보 10분 이내 땅을 찾아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잘 참고하신다면 주거용 꼬마 빌딩을 신축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관심이 월투 부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